사고도 줄일 수 있고 업무량도 줄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크게 보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키워주니까 이런 기술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카이아와 함께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R&D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네, 차세대 모빌리티로 드론이 급부상하고 있죠.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수평으로만 이동했잖아. 그런데 위아래 이렇게 수직까지 활용하는 모빌리티로 발전하는 거, 이건 뭐 필연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2026년 9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세계 드론 시장 이렇게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드론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미래형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UAM 구축에 고삐를 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카이아에서 이 드론과 관련 있는 기술 중에서 무인 이동체 기반 철도 시설물 점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어렵죠? 어려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뭐냐 하면 이 작업자들이 지금은 철도에 있는 뭐 철길이라든지 뭐 전선이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이 점검 시간을 70% 이상 줄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게 철도 시설물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철길 자체도 늘어나지만 이 전철화가 점점 증가되면서 이 전기 분야의 주요 시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시설물들 누가 점검하느냐? 지금까지는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필요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렇게 접근 취약시설,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 이 무인 이동체 기반 철도시설물 점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 무인 이동체, 드론을 이용해서 철도시설물 정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정말 많고 복잡합니다. 그냥 달랑 드론만 띄운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저도 드론 좋아하지만 사실 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전선 근처를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전선 근처는 그 전자기파가 일어나서 조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나침판도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철도 운영 환경,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무인 이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작업자가 어차피 드론으로 이렇게 날리면 결국에는 에러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현장 작업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딱 누르면 알아서 가서 여기 문제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철도 시설물에 근접해서 드론 띄울 때 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시험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무인 이동체가 취득한 영상을 통합 관리하고 손상을 자동으로 진단하고 상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개발해야 되겠죠. 이 중에서도 철도 시설 점검 환경에 적합한 무인 이동체,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사실 뭐 전차선에 고전압이 지나가고 고자기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정말 중요한 건 기차가 지나가잖아요. 기차가 지나가면 거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 거야. 이런 열차풍도 고려해야 되고요. 전차선 같이 시설물이 있으면 전선이 가는다라니까 그 시설물을 자동으로 회피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이런 드론 만드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네요. 네, 지난해 시제기 2차 테스트까지 마쳤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 철도 도시 시설 점검을 위한 멀티콥터형 무인 이동체 이렇게 나왔는데요. 기존의 1차 시제기가 이미 나왔고 거기서 검증된 탑재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채공 시간,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25분 이상이 돼요. 최대 비행 속도도 엄청 빨라요. 그리고 최대 페이로드, 그러니까 짐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느냐, 4kg 이상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4kg면 엄청 큰 건데요. 그리고 최대 운용거리 1km 이상의 비행 성능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의 거리를 그냥 비행기 혼자서 갔다 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이라고 하면 보통 날개가 프로펠러가 4개 달린 거 생각하시잖아요. 이건 6개가 달려서 헥사콥터라고 하고요. 비행체의 응답성이나 내풍성도 강해져서 기존에 있던 쿼드콥터에서 이렇게 로터 2개를 더해서 이렇게 헥사콥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터 크기는 상대적으로 줄이고 더 오랫동안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요. 카메라도 하나의 카메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점검용 카메라, 매핑용 카메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서 임무를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 강수 방진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뭐 굳이 비가 막 오고 있는데 거기를 날릴 필요는 없지만 일단 갔다가 중간에 비 오면 어떻게? 중간에 비 와도 문제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방수 방진 기능까지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GPS 음영 환경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자기장이 강한 곳이나 이런 데서 GPS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항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관성 센서도 고성능으로 항법 알고리즘도 복합적으로 이렇게 구현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면 뭐 여러 가지로 좋겠죠. 우선 철도 시설물 사용 주기 늘릴 수 있고요.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죠. 상상하기도 싫은 철도 이탈, 이런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철도 시설물을 점검하는 작업자들의 사고도 줄일 수 있고 업무량도 줄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크게 보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키워주니까 이런 기술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